네, 이제 AI 신뢰성 세션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싱크포비엘 박지환 대표님께서 AI 신뢰성 국제연대와 이어지는 강연자 세 분의 간략한 소개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지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박지환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아마 저를 소개해 주셨을 것 같은데, 트레인이라고 하는 국제연합의 한국 대표 트레인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는 싱크포비엘의 박지환입니다. 저는 오늘 트레인에 대한 좀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세 분의 연사님들의 어떤 발표 내용을 좀 개략적으로 안내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트레인은 트러스트워시 AI 인터내셔널 네트워크라고 하는 인공지능 신뢰성을 다루는 국제연합이고요. 여러 가지 인공지능 연합이 있긴 한데 저희는 어쨌든 신뢰성이라고 하는 주제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근데 신뢰성이라고 하면은 좀 다들 좀 식상한 그런 주제처럼 많이들 바라보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신뢰성 얘기를 하고는 계세요. 좀 아쉽지만 그냥 어떤 발표 자료의 수식어처럼 활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좀 집요할 만큼 성능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과연 거기에 함몰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좀 인식 전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뢰성에 대한 좀 얘기를 하면 뭐 과방이나 이런 데서도 아직 기업들이 기술 발전도 제대로 못했는데 왜 신뢰성을 얘기해서 기업이 위축되게 하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귀찮은 잔소리 같은 좀 그런 뉘앙스를 받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 숙제하라고 했더니 나중에 크면 그때 다 할 거야. 즉 크면은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 초기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나중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고요. 막상 그러면서 성적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은 짜증을 많이 내는 그런 결과가 있긴 하죠. 이게 왜 그런지를 봤을 때 저희는 이 기술에 대한 정의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술과 신뢰성을 좀 분리돼서 보고 신뢰성을 기술 밖의 영역으로 놓은 다음에 그 기술에 약간 바운더리 치는 규제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는 신뢰성 자체를 기술의 영역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진짜 경쟁력 자체가 신뢰성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트레인도 그런 글로벌 추세에 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많은 선로를 깔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크게 국제 교류와 그다음 국내 연대 그리고 인력 양성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을 많이 해왔습니다. 저희가 2년 전에 결성을 협의한 이후에 작년 초에 서울에서 제1회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고요. 그다음 8월엔 베트남하고 공동 워크샵, 10월은 태국하고 공동 워크샵, 그리고 올 10월에 한중 공동 워크샵을 진행을 했는데 저희 빼고는 대부분 해외는 이제 국가기관들하고 진행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AI를 도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좀 아직은 미개척 분야이다 보니까 전북도청, 광주시청, 그리고 경남도청, 그리고 인사혁신처, 경기도청, 서울시청을 대상으로 공공에서 도입할 AI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발주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많이 드렸고 매달 비어 트레인이라고 해서 그루들의 네트워킹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다가 계엄 전국이 되면서 해외 연사분들이 국내 입국하는 게 좀 어려운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중단되고 아직 이어가지 못했고요. 저희가 많이 집중하는 분야가 인력 양성인데 인력 양성은 뭐 이후에 저희 천선일 싱크포비엘 매니저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인공지능 신뢰성 인력이 무엇이고
그런 인력들이 갖춰야 될 지식과 역량이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릴 예정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시종일관 일관성 있게 추구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연결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조직과 기관과 국가가 서로 연결을 해야 산업이 제대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추구하는 정체성이 있는데 실용주의입니다. 저희는 어떤 상하탑에 갇혀서 인류평화 같은 거 외치고 선언 낭독하는 그런 단체가 될 생각은 없고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나의 문제를 과학적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현실적인 방법과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지침은 저희는 종이 쓰레기에 별 차이가 없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이나 철학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희는 보다 실행 절차나 검증 결과를 많이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죠. 작년부터 저희가 중국과 계속 연대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이 그런 관점에서 신뢰성에 대한 주도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한중 포럼을 개최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하필 중국이냐. 여러 가지 의도가 담긴 의미일 수는 있겠죠. 사실 여기 보시면은 이미 여러 지표에서 중국은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글로벌 탑을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쨌든 성적표와 같잖아요.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이처의 논문 지수 1위부터 15위가 전부 다 중국 대학입니다. 그나마 작년에는 1위와 10위를 미국의 대학이 했어요. 근데 올해는 역시 15위권 밖으로 다 밀려나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대학 카이스트는 50위권, 70위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비굴하다기보다는 객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고 그럼 어떻게 그들과 같이 교류하고 상호 발전을 해 나갈 거냐. 이게 저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자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 들었을 때 많이들 말씀하세요. 우리나라도 신뢰성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다루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신뢰성이 산업으로 정착해서 발전을 하려면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균형 그리고 전문 인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축으로 봤을 때 신뢰성을 전문으로 하는 국내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를 제외하고는 아직 저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기부에서 발간한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가이드 전 산업 영역을 저희가 다 제작을 한 이유가 저희가 남들보다 잘해서가 아니라 비교할 수 있는 남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 반에 한 명 있는데 그 친구가 뭐 1등이라고 얘기하는 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시장에 수요가 있어야 그 기업들이 기술력을 유지하면서 존속이 가능할 텐데 민간 시장의 신뢰성은 아직 없습니다. 수요가.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공적 자원을 투입을 해서 공공 영역에서 먼저 의도적인 어떤 초기 시장을 열어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발전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통해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투자자들의 눈치 속에서 과연 이거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인력과 관련된 건데 신뢰성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우리나라에 있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인력을 가르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이 존재하는가 혹은 교육 체계나 커리큘럼이 있는가 교재는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강사는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이 들었을 때 과연 우리는 생태계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산업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계속 인력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후 세션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결국 AI를 통제하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몫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성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그런 범주도 다른 것 같아요. 신뢰성 자체를 어떤 법이나 윤리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전, 보안이 섞여 들어가는 것도 있고 혹은 테스트나 뭐 레드팀을 신뢰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개념이 다르죠. 국제표준에서는 트러스트 AI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트러스트 워시 AI라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러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다가 아니라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남을 그렇게 믿진 않죠.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저희 어머니 빼고 없잖아요. 아버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각별히 그 사람에 대한 윤리적인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이 올바르게 교육을 받았고 이 사회라고 하는 제도가
이 사람이 그런 교육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때 제재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는 단어를 쓰는 거지 사람을 무턱대고 믿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럼 트러스트워시 AI라고 하는 것은 그런 AI를 믿는 게 아니라 AI를 만들어가는 과정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거버넌스와 제도와 이런 체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었느냐라는 관점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단어를 쓰지 표준에선 트러스트 AI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제가 들어가는 거죠. 즉 트러스트워시 AI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버넌스랑 제도랑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을 때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업들이 뭐 트러스트워시 AI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연 이런 표준에서 정의한 개념을 이해하시고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과 범주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에 반해서 외국은 이미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핀란드, 유럽,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CC로, 싱가포르의 AI 베리파이, 독일의 미넨대, 미국도 스탠포드랑 와튼스쿨에서 이런 전문 인력을 육성을 대학의 의무 과정으로 지금 포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저희는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있었죠, 5년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와 언론은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비난을 했고요. 정책은 좀 방향을 잃었던 것 같습니다. 5년 전부터 이런 신뢰성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컬럼을 제가 한 30편 정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준비를 잘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는 가장 선두에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까지 이런 고등교육 체계가 좀 갖춰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약간 안타깝긴 한데 원래 민간은 이런 데서 좀 징징대지 않거든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민간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국제연합을 결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는 신뢰성 분야는 다학제 다가치 영역이에요. 외국에 계신 분들이 제가 만약에 어떤 한국 여성한테 빨래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숨은 공격적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실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학생한테 말했을 때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싱가포르이 왜 껌을 못 시게 하는지 그런 과거 역사적인 이유를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AI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인터넷 서비스에서 질답을 하는 거라고 했다면 앞으로는 그 사회 안에서 산업 안에서 일을 하는 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할 때 과연 법과 윤리와 규범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트레이너라고 저희가 용어를 지어서 열심히 양성하고 있고요. 이후 세션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이어질 겁니다. 앞으로 피지컬 AI가 좀 등장하는 것들을 많이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 정책이 어떻게 개발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박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고요. 그 신뢰성 인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와 방법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싱크포비어 천선일 매니저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신뢰성 인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마치 대동강물과 봉이 김선달이 나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인증이고 어떤 기업의 역량을 인증한다는 건지 아니면 일하는 체계 프로세스를 인증한다는 건지 아니면 제품을 인증한다는 건지 애매하죠. 그 방법과 범위도 좀 다르고요. 표준에서 분명히 특정을 표준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갑자기 특정과 평가를 지나서 인증을 국제표준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이런 좀 혼란된 개념에 대해서 황재성 자문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년 뒤에는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이 없으면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는 것처럼 인공지능 역시도 이런 신뢰성이 선택이 아니라 결국 시장에서 입국컷 당하지 않을 그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거운 책무이기도 하면서 사실상 전략적 기회가 될 거예요. 저희는 그런 기회를 도식하지 않고 상호 공유하면서 사실상 사회적 편익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조화롭게 균형 있게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트레인도 정주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고맙습니다.